네, 이번 시간에는 범죄자의 사주가 따로 존재하는가 이것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간혹 사람들에게 이제 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범죄자 사주가 따로 있습니까? 또는 승승장구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이게 나락을 치는 경우, 구설수라든지 뭐 성범죄, 뭐 횡령 등 그러한 것들이 이제 미리 예견되어 있었느냐 이러한 것들을 물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철학원에 가게 되면은 아이가 태어나서 사주를 보는데 이 사주가 범죄자 사주다. 예를 들어서 뭐 이 시기에 굉장한 구술수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잘 없고요. 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축복을 받게 되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항상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만큼 잠재의 역량을 누구든지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이죠. 예로부터 뭐 성악설이다, 성선설이다 이러한 것을 주장하기도 하지만은 사람을 이렇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때에 따라서 선한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또 악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람은 이렇다 이렇게 단정짓기는 참 힘들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이제 얘기를 했다시피 재물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재물을 이제 재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성이 이제 수리적인 감각을 의미를 두고 있는데, 이것은 선에 의해서 표출이 되느냐 악에 의해서 표출이 되느냐는 그 본인의 노력에 따라서 달라진다, 생각에 따라서 달라진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 그리고 사람이라는 것이 따지고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동물이다,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풍족해야만이 남을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기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은 사람마다 이제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이렇다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선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의지, 내 생각에 의해서 바뀌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예. 또 다른 예로 들자면은 철학원에 갔는데 네 사주는 굉장히 뭐 어떻다? 굉장히 나쁘다, 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겠죠. 사주가 나쁘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얘기를 막상 내가 들었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체적인 존재입니다. 따지고 보자면은 내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악하고 이게 선하고 이것이 아름답고 이것이 추하고 장단점을 잘 가려서 장점으로 발전시켜 나가려는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주는 어떤 유전적인 영향에 의해서 딱 결정짓는 것도 아니고 어떤 환경적인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변한다 이렇게 단정짓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성질이 못됐다, 저 사람이 성질이 못됐다라고 한다면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관성이 치우쳐져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보통 합니다. 관성이라는 것은 내가 오행적으로 접근을 하자면은 내가 나무다라고 했을 때 주위에 금이 많이 둘러싸여져 있다, 도끼가 많다, 그러니까 나를 극하는 세력이 주위에 많이 깔려 있다를 이제 관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성이 치우쳐져 있다면은 남의 말에 쉽게 반응을 잘 하고 예민하고 사람이 상처를 잘 받고, 그러니까 남의 이목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을 추구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명예를 많이 따집니다. 예. 남의 이목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존심이 타인에 의해서 훼손이 되었다면은 그것을 풀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되게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을 좀 찾게 됩니다. 만만한 사람들을. 왜냐하면은 내 자존심이 무너졌다. 그러니까 나는 자존심이 강하고 예민한데 어떤 주위의 사람이 나의 자존심을 심하게 건드렸다면은 그 어떤 괴리감이 생깁니다. 내 나름대로의 어떤, 나는 이만한 존재인데 저 사람은 뭔데 나한테 이렇게 대하느냐. 그 괴리감에 의해서 또 다른 어떤 만만한 상대를 또 찾게 돼요. 그게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주위에 나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요즘 용어로 따지자면 이제 저 사람이 갑질을 한다. 예. 그렇게도 이제 얘기를 하죠. 이런 사람들이 되게 관성이 치중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관성이 치중되어 있는 사람들은 항상 가치를 정해서 그 틀에 맞추어 일을 진행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말이 많다. 예를 들어서 보통 예민한 사람들이 좀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내가 이래서 이랬는데 네가 이래서 어쩌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변명이라든지 굉장히 어떤 억울함이라든지 이걸 토로하고 싶기 때문에 말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나는 좀 침묵을 가치로 정해서 어떤 일을 해 나가겠다. 예. 침묵이라는 것은 무조건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말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내가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한다. 어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겠죠. 두 번째로는 내가 자존심이 굉장히 훼손되었다라면은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것을 푸는 게 아니라 어떤 존재하지 않는 무형의 세계를 통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낚시를 즐긴다든지 산악을 한다든지 뭐 요리를 즐긴다든지 예술을 나름대로 취미생활로 접한다든지 그러한 노력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관성이 치중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나의 어떤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사람들도 존재를 합니다. 뭐 아까 관성은 명예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명예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도덕적인 성향을 내비치려는 성향이 심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한 성향을 잘 어필을 해 나간다면 뭐 어떤 경찰이라든지 군인, 명예가 있는 직종으로 해서 나아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또 통계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미추,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라는 것이 어떤 범죄자 사주가 따로 있고 뭐 사회에 공헌을 할 사주가 또 따로 있고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판정하는 척도로서 이용되는 게 사주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즉 나의 의지에 의해서 얼마든지 변화를 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오늘 강의의 핵심적인 부분은 나의 의지에 의해서 선과 악에 어떻게 선과 악을 추구해 나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범죄자 사주가 따로 있느냐 없느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없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나의 의지에 따라서 내가 놓여 있는 현실에 따라서 내가 결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결과를 맛본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를 통해서 범죄자 사주를 결정적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결론 진다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이번 시간에 이 사주의 오해와 편견을 쭉 범죄자 사주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명사들, 유명인들, 연예인들 사주를 한번 쭉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